자, 그러면 이제 실습 파일을 통해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요, 하나의 종속 변수에 대해서 독립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기온과 강수량이 식품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러면은 독립 변수가 뭐죠? 기온과 강수량이 되겠죠. 종속 변수는 식품 판매량일 겁니다. 그래서 기온이 식품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지 강수량이 식품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느냐, 그럼 이제 마케팅 비용이 독립 변수가 될 것이고 매출액은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광고비와 매출액이 있다. 그럼 이 관측값을 산점도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산점도를 그려보고, 그러니까 뭐 뭔가 직선을 따라서 주변에 분포하는 패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도출해 가지고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선형 회귀 모델 또는 이제 그 선형 회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선형 회귀식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이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한 개 있는 것, 그리고 다중 회귀 변수는 분석은 독립 변수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제 독립 변수는 국가의 도시 인구 비율이다. 국가의 도시 인구 비율이 한 국가의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도시 인구 비율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구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건데, 다만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요, 무작정 내가 관심 있다고 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론적이거나 이제 문헌적인,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라든가, 그러니까 뭐 강도라든가 부호라든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산점도를 통해 가지고요, 19개 나라의 도시인구 비율과 기대 수명 간의 대략적 선형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습은 컨트리 19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기대 수명이 y축이고 도시인구 비율이 x축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불러올 파일은 컨트리 19입니다. 컨트리 19. 자, 이렇게 국가가 나와 있고 문자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숫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시인구 비율이 기대 수명에 영향을 주느냐, 이걸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도시인구 비율이 독립 변수고요. 기대 수명은 종속 변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산점도 그려볼까요? 산점도는 스캐터였죠. 자,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Y축은 기대 수명이고요. X축은 도시인구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각 나라의 어떤 도시인구 비율. 자, 도시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대 수명이 높아진다. 무언가의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제 산점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요. 이제 산점도를 보면 회귀식이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측값들을 통과해서 그려질 수 있는 직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직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회귀선을 그어야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가 산점도를 그려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독립변수의 값이요.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회기식을 이용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예를 들어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선형이 아니면 회기식을 도출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데이터에 지나치 의존하는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작정 회귀 분석을 하기보다는 먼저 산점들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와 같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여기 뭉쳐있고, 여기 뭉쳐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회귀 분석을 해보면 또 이런 식으로 선형 관계가 이렇게 선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점들을 그려보고, 이거는 종속 변수의 값을 회귀식을 이용해서 예측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러한 데이터도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 자, 특정한 값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에 지나치 의존하는 관계죠.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선형 관계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비선형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특히 그래서 무엇인가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선형이 아니거나 특정 값에 지나치게 의존한 관계일 때는 사실은 회귀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차후에 이제 회귀식을 그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키가 몇 센치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평균을 우리는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 반 학생들의 평균 키가 예를 들어 175라면 기본적으로 평균 가지고 우리가 아마 그 사람은 175일 거야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는 변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키가 커질 거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어떠한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회귀식이 그어질 수가 있고요. 회귀식이 그어지고 관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귀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으로 보시면 되고 하지만 예측보다도 관측각, 오차가 항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관측각과 회귀식의 차이가 바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관측값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독립변수 값에 대응되는 정속변수의 값의 분포는 일단 정규 분포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속변수 분포의 분산은 모든 독립변수 값에 대해서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는 모집단에서 이제 선형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속변수가 있다면 일단 무엇인가 일단 선형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제 회귀 분석을 위한 가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대체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까 이게 이제 궁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입니다. 최소 자승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산점도상에 일단 그 각 좌표점들이 있죠. 임의의 선을 긋습니다. 임의의 선을 그어가지고 임의의 선과 각 좌표점 사이의 수직 거리를 제곱해가지고요. 합한 값이 가장 작게 되는 직선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소 자승법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선을 긋고 실제 관측된 점과 선까지의 그쵸? 이 차이, 이 수직거리 차이를 제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합한 값이 가장 작게 되는 직선 이게 바로 최소 자승법이고요. 이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진 직선을 최소 자승 회기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이걸 긋기 때문에 회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도시인구 비율과 기대수명으로 우리가 기대수명을 종속변수로 놓고 독립변수를 도시인구 비율로 넣고 이런 식으로 최소 자승 회귀선을 우리가 도출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y-값은 b0 플러스 b1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귀식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죠. 뒤에 해보겠지만 그래서 기대수명 y-값은 41.05 플러스 0.48 곱하기 도시인구 비율 이런 식으로 이거 회귀식을 도출을 했다면 도시인구 비율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기대 수명은 0.48년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도시인구 비율이 51%다. 그러면 기대 수명은 41.05 플러스 0.48 곱하기 0.5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회귀선을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인구 비율이 51%일 경우에 기대 수명은 65.48세가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귀식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금과 같이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회귀선을 도출을 했다면 자, 상수항이 41.0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0.48만큼 기울기를 갖는 그렇죠. 그래서 y 값은 b0 41.0 플러스 b1x 0.48 곱하기 도시인구 비율 이런 식의 회귀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역할을 바꾸게 되면 기울기의 절편값은 달라질 거고요. 이게 이제 귀무가설로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이다. 여기 B1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이면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y equal b0 플러스 px에서 b1이 0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구가설은 b1이 0이 아니다. 즉 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t값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회귀분석은 자, 리그레스라는 명령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기대수명 종속변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인구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스테타를 통해 가지고 한번 회귀분석을 해보죠. 자, 리그레스를 하고요. 자, 종속변수는 자, 기대수명이고 독립변수는 도시인구 비율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요. 이건 제가 이제 교재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교재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회귀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 회계 모형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t값 즉 회귀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단순 회귀 분석은 y equal a 플러스 b 곱하기 x 다중 회귀 분석은 y equal a 플러스 b1 곱하기 x1 플러스 b2 곱하기 x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귀무가설은 자, 단순 회귀 분석일 때는 b가 0이다 라는 거고 다중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b1 equal b2 equal bn equal 0이다. 즉 모집단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에는 선형관계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요. 모집단 회계 개수들은 0이다. 이게 귀무가설인 거죠. 이걸 이제 기각해야지만이 자, 영향관계가 있다. 즉 선형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죠. F값이 56.16인데 자, 그 51.16에 대한 유의성이 0.000이죠. 즉 그러니까 유의 확률 0.01보다 P값이 0.01보다 적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이 회귀와 이 회귀 이 개수, 회귀 개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 R 스퀘어 값은 이제 설명력이에요. 설명력. 그래서 도시인구 비율이 그렇죠? 도시인구 비율이 기대 수명 분산의 76.76%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명은 도시인구 비율에 의해서 분산이 76.7%가 설명이 되고 나머지 23.2% 정도는 도시인구 비율 말고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 도시인구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수항이 41.04778 그리고 회귀개수가 0.480이죠. 그런데 t값이 7.49
p-value 값이 0.01보다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즉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것을 기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 이코르 41.048 그렇죠? 반올림한 다음에 플러스 0.480 곱하기 도시인구 비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회귀계수를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베타를 하게 되면 이제 표준화 회귀 개수를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스테타를 돌아가가지고 아까와 같은 명령어 리그레스 기대 수명 도시 인구 비율 콤마 베타를 쳐주게 되면 이제 표준화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화 개수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일반 비표준화 개수값 그다음 표준화 개수값 여기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비표준화 계수는 자, 변수의 원래 측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변수의 실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이 비표준화 계수를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위가 작게 되면은 한 단위 증가할 때 확 변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단위가 너무 크게 되면 단위가 정할 때 정속표가 적게 변할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표준 편차 단위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독립 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몇 표준 편차만큼 변수가 바뀌느냐 이걸 비교해 보면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할 때 이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구조 방식 모델에서요. 변수들 간의 경로 계수를 보게 되면 표준화 계수를 사실은 논문에서 적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SPS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차후에 한번 SPSS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리 19, 아까 그거를 그 SPSS와 관련돼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요약본이 나오게 되는데요. 도시인구 비율, 자, 기대 수명, 그리고 이제 이 회기식을 통해 가지고 예측된 값들, 잔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이 값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식을 통해 가지고 아까 우리 회기식을 우리가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기대 수명 이코르 41.048 플러스 0.480 곱하기 도시인구 비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회기식을 통해 가지고 아르헨티나는 도시인구 비율이 63.3%니까 실제 회기식에 따라서 71.44174로 예측이 되는데 실제 관측값은 73.8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회기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쪽에 관측값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가 2.35816이죠. 근데 브라질은 자, 사실은 도시인구 비율이 84.2이기 때문에 예측값, 그러니까 회기식에 의해서 예측된 값이 81.477세여야 되는데 기대 수명이 실제 관측값은 무려 아래쪽에 71.7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잔차값이 마이너스 9.777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도시인구 비율에 비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매우 낮은 거죠. 실제 관측된 값들이. 그래서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회기식이 일치해버리죠. 도시인구 비율이 68.9인데 9%니까 회기식에 의해서 예측되는 값이 74.13년인데 실제 기대 수용이 74.5니까 이런 식으로 잔차가 매우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브라질의 이제 잔차 값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죠. 그래서 최소 자승 회기선은 바로 이런 가장 이 잔차를 제곱을 해가지고요. 가장 작은 잔차 제곱을 갖는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 자승 회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기선의 기울기 자체가 결국은 그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은 R 스퀘어 값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문조사 분석에서는요, 이 R 스퀘어 값이 0.5 이상이면 사실은 충분히 설명력이 높은 회기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리그레스를 계속 회기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종속 변수를 기대 수명으로 놓고 한번 기대 수명과 병상 비율을 한번 놓고 볼까요? 병상 비율을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병상 비율 자체도 실제 F값이 14.23이고요. 유의 확률이 0.01보다 적으니까 이 회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요. 자, 병상 비율이 그 회기계수 값이 T값이 3.77 유의 확률이 0.01보다 적으니까 이 회기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래서 병상 비율이 1만큼 늘어날 때마다 평균 수명은 3.319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출생률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대 수명과 출생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리그레스를 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F값이 70.82 그래서 와우 이거는 이제 그 무려 80.64%나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0.01보다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출생률을 보게 되니까 T값이 회기계수가 T값이 마이너스 8.42고 P밸류 값이 0.01보다 적으니까 회기계수가 0이라는 귀무값을 기각되고 회기계수는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출생률이 1만큼 늘어날 때마다 출생률은 마이너스 736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중회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리그레스. 일단은 기대 수명을 놓고요. 자, 우리가 병상 비율과 도시인구 비율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다중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설명력이 아까 각각 할 때는요. 우리가 기대수명과 도시인구 비율의 설명력은 76%였고 자 기대수명과 병상 비율은 45%였는데 두 개를 넣다 보니까 설명력이 83%로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값은 41.38 자, 그 다음에 이제 P밸류 값이 0.01보다 적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거고요. 자, 병상 비율과 도시인구 비율 보니까 병상 비율은 유의 확률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도시인구 비율은 0.01에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병상 비율이 기대 수명이 병상 비율이 1만큼 증가할 때 기대 수명이 1.516만큼 증가하고 도시인구 비율이 1만큼 증가할 때 기대 수명은 0.393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표준화 계수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타를 입력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면 돼요. 그렇죠. 이건 이제 변수 간의 영향력을 비교를 하는 건데 병상 비율보다는 도시인구 비율이 훨씬 더 영향관계가 더 높다라는 사실을 이 표준화 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실습도 해보시고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